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특강의 유시연입니다. 교육은 만인의 정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나왔을 당시에는요, 정말 학교, 그리고 가정, 사회가 모두 혼임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인격체를 길러냈던 시절인데요. 요즘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은 학원의 정성? 교사의 정성? 혹시 이런 쪽은 아닐까요? 이런 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텔레비전 앞에 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 엄마표 영어 특강. 오늘도 지금부터 그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액티비티가 시작이 되죠. 많은 영어 과정 중에서 라이팅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바로 그 라이팅에 관한 겁니다. 스펠링에서 에세이까지 단계별 라이팅 비법을 강의해 주실 이현주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라이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긴장하시는 어머님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이 라이팅이 어머님들이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은 맞습니까? 네, 가르친다기보다 슈퍼바이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첫 번째 시간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나요? 네, 오늘은 라이팅의 첫 단계로서 너무나 중요한 스펠링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스펠링이 참 헷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우리말이랑 다르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 첫 강의 기대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현주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준비 강의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스펠링 강의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스펠링 하면 우리 한국말로 철자 쓰기, 받아 쓰기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철자 쓰기라고 보기에는 스펠링이 커버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어서요. 제가 라이팅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멋진 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ords, once they are printed, have a life of their own 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라는 거는 기록이 되었을 때 그때에서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암만 해도 말은 다 소용없다. 계약서가 써져야 된다든지 기록이 돼야 그게 남는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그만큼 우리가 좀 글로벌 지식사회다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가 쓰는 말이 글로 옮겨졌을 때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생명력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쓰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생활 속에서 쓰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지금 미국 아이들이 보고 있는 미국 교과서를 보면은요, 우리는 받아쓰기를 한 1학년, 또 많으면 2학년 한 1학기까지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이 스펠링이라는 타이틀로 이루어지는 교재들이 6학년까지 갑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스펠링을 6학년까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펠링을 6학년 단계까지 다 다루는데 보면 그만큼의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영역도 그만큼 넓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 오래 시간을 들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스펠링 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호주나 영국이나 이 영미 문화권 아이들은 매년 학교 행사처럼 스펠링 비라는 걸 해서 그 스펠링 치는 시험을 보고 그 학교에서 뽑힌 아이들은 또 여러 학교 애들끼리 뽑힌 아이들끼리 모여서 해가지고 그 해에 스펠링 비를 뽑는 그런 스펠링 행사도 할 정도로 스펠링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쓰기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쓰기가 더 많이 활성화될 거다. 우리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쓰기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앞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가까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아이들이 시험을 보려면은 이제는 스펠링을 뿐만 아니라 라이팅을 이렇게 많이 접해야 되겠죠. 자, 우리도 지금까지는 단답형 문제를 거의 보고 아이들이 컸는데 객관식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관식, 단답형 넘어서 주관식 문제까지 보겠다. 우리도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 미국 아이들은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요,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패러그래프 통째로 라이팅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시험 문제에도 라이팅이 많이 깔려 있죠.
자, 우리 또 해외에서 잠시 살아보거나 여행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쿠키 하나를 옆집에다 선물을 해도 말로 그냥 고맙다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꼭 조그만 노트에다가도 땡큐 노트를 써서 고맙다고 돌려주죠. 그래서 땡큐 노트도 당장 또 가면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각을 해도 타리 슬립을 써야 되겠고, 또 우리 공식 편지를 써야 될 일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해외에 나가서나 또 국내에서 우리 국제사회인데 메뉴판을 하나 쓰더라도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또 광고를 하더라도 그렇고요. 핸드폰 매뉴얼을 하나 쓰거나 내가 필요한 뭘 개발했을 때 매뉴얼을 작업을 할래도 그렇고, 또 가이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나눠주는 가이드북 하나를 쓰려도 마찬가지고요. 광고문,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폼, 내가 어디에 뭔가를 지원해서 어플리케이션 폼을 쓸래도 그렇고, 뭔가 물건을 주문할래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쓰기를 해야 될 일은, 또 영어로 쓰기를 해야 될 일은 앞으로도 더 많아지겠다. 그래서 쓰기는 생활화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물론 나는 엄마도 쓰기를 못하니까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자꾸 하기 쉬운데요. 쓰기를 잘하려면은 우선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읽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읽는다는 거는 샘플 라이팅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써놓은 샘플 라이팅. 그래서 많이 일단 익혀줘야 되겠고, 아직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면 픽처북을 보는 것이 거의 전부일 수 있겠지만 이제 조금 자라나면서 잡지를 보는 훈련도 시켜주시고, 왜냐하면 잡지는 모든 영역의 글감을 다 담아놓은 거거든요. 광고도 담아놓고 시도 담아놓고 또 무슨 보고서도 담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잡지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사전 종류도 많이 보여주시고, 스토리북뿐만 아니라 넌픽션도 많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다양한 읽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써놓은 모델 라이팅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읽는 아이들이 가장 또 빨리 읽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무조건 많이 쓰는 아이가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죠. 저도 제가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러면 오늘 강의는요 이렇게 해요 하고 말하겠지만, 그거를 한 페이지로 써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걸 또 내가 정리를 해서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글로 써야 되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것을 일단 생활화하는 아이를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알파벳도 잘 안 되는 애들 데리고 뭘 쓰기로 해줄 수 있을까 조금 막연하실 것 같아요. 답을 이번에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데일리 라이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건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숙제 검사만 매일 하고 아이가 쓰게 해도 아이들은 생각을 글로 옮기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정리하는 훈련이 되는 아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니터링을 해준다면 아이 생각이 더 많이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옆에서 모니터링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라도 부모님이 너무나 절대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로 수업을 받을 때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봐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했나, 모니터링을 잘 해주는 아이는 아주 빨리 크리티컬해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글감을 써서 조금이라도 뭘 보여주면 잘했다 그러고 그냥 도장 한번 찍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끝날 일이 아니라 아이가 만드는 걸 작품으로 프로모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애들이 아직 알파벳 단계예요. 그래서 알파벳밖에 아는 단어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알파벳북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이노소어 알파벳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다이노소어를 종류별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노소어 이름을 붙이면 컬러링도 해보고 여기다가 이름도 붙여서 이렇게 알파벳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프로모션을 해주고, 또 조금 큰 아이 있으면 옆에서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쓸 줄 모르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요 부모님이 조금 서포트해 주셔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애가 그냥 쓰라니까 할 수 없이 한번 쓴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성취감을 한마디로 만들어주면 아이가 계속해서 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또 해주시고요. 제가 몇 개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nervous, 피아노 콘서트. 자기가 피아노 콘서트 하면서 굉장히 nervous해졌나 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요거는 조금 큰 아이들용인데요. 제가 안에까지는 오늘 못 보여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좀 하나 보여드리면, 아이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관한 것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조사해서 짧은 정보든 긴 정보든 사진이든 있는 대로 다 주워 모으고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써야 되니까 쓴다 이런 것보다 자기가 뭔가 알고 있는 정보를 글로 옮기고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내보내다 보면 또 그걸 이렇게 부모님이 좀 서포트해서 프로모션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든 거 아이들이 만들고 버리자고 할까요? 모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하다 보면 애들이 쓰기에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인 학교 이런 데 수업을 가까이 볼 기회가 있어서 들여다보면은 전과목이 라이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전과목이 라이팅이냐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거 잠깐 보실까요? 아이가 아직 Mom and Dad, thank you for loving me so much. I love you too. 스펠링 다 틀렸죠? So much too. Are you gonna not like me? 너무 재밌죠? 아직 스펠링도 잘 못하는 아이지만 이렇게 통으로 글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소셜 스터디 과목도 라이팅이다. 결국은 프로젝트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정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이언스도 라이팅이다. 매스도 라이팅이고 스토리북도 라이팅이다. 그래서 전 과목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라이팅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게 해서 글쓰기에 의욕을 좀 갖게 해주자. 그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또 부모님 해줄 수 있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기회도 많이 주고 모니터링 해주고 프로젝트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쓰기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단계별로 그럼 애들 쓰기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첫 번째 단계인 스펠링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펠링에서 에세이까지 단계별 라이팅 비법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글쎄 라이팅 하려면 일단 연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물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스펠링. 아까 제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스펠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사실 우리 저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보다는 이제 좀 많이 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세대도 우리가 따로 음가를 배워서 예를 들면 OW는 O 사운드다 이렇게 음가를 따로 배워서 하는 스펠링을 포네틱 스펠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포네틱 스펠링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브라운 이러면 B-R-O-W-N, B-R-O-W-N 이렇게 외워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통으로 언어를 배웠지 브르, 아우, 이렇게 포네틱으로 음가를 알아서 스펠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포네틱 스펠링이라는 건 애들이 음가를 익혀서 단계별로 하는 스펠링을 말합니다. 물론 통으로 해도 아이들이 그냥 열심히 외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어가 길어져서 because, international 이러면은 INTER, TRE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알파벳 하나하나를 열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단어가 길어지고 많아지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international을 끊어서 익혀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많은 단어를 섭렵해 가야 되고 멀리 갈 걸 생각하면 음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가 인지 순서에 의해서 하는 스펠링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1단계는 뭐냐면